우리가 먼저 말씀 간단하게 나누면요. 우리 수능이 마쳤죠. 수능 끝났죠. 그리고 이제 12월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이제 인사 발표가 거의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간에 붕 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는가? 빈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받도록 그릇 준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40일 집중.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빈 시간이란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빈 시간, 요 40일이거든요. 요 날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타고 세계복음화로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하면은 그거 타고 바로 달려서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완전 준비시키는 시간. 최종적인 준비 시간이란 말이죠. 이것을 두고 주님이 택하신 전략이 뭐였냐면 40일 집중이었잖아요. 자, 2021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대략 그 정도 남았을 겁니다. 40일 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고등부에서 40일 집중 뭐 따로 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지금 오늘이 11월 20일 아닙니까? 그래서 11월이 10일 남았고 12월 31일 남았고 대충 한 40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렘넌트와 함께 미션을 통한 개인화를 두고 2022년에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년별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동안 40일을 두고 지금 남은 40일 동안 고3 렘넌트들과 함께 어떻게 집중을 하면 좋겠냐. 자, 지금 제일 큰 싸움은 진학이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고3 선생님들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붙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학 지도라는 부분은 일단 현황 파악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제 수시 합격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합격자들을 우리 윤정 원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모아주고 계신데 계속 이게 정보가 모여야 됩니다. 계속 정보가 모여서 매주 새롭게 나와야 돼요. 어디에 추가로 더 합격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합격자가 계속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를 봤을 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두고 되어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방향을 같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속에서 전공 선택, 대학 선택, 전공이 먼저죠. 그리고 대학이 그 다음 겁니다. 이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보여지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낙심해 있고 근심에 눌려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낙심하도록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자기한테 맞는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넣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분석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제대로 렘넌트를 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팀 사역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또 직장, 산업, 사회로 가는 친구들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현장 들어가면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많은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특히 렘넌트들에게
실질적인 부분을 조금 팀사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특히 좀 그 현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 술 문화, 여기에 대해서 깨줘야 돼요. 참 제가 그 한번 부모님한테 항의를 크게 받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고등부 그 작년 일이죠. 작년 일. 그래서 이제 막 완전 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랩넌트 고3 랩넌트인데 이제 수능 끝나고 그 이제 뭐 새내기가 그 대학부 올라갔을 땐가 아니면은 대학부 올라가기 전에 수능 끝났을 땐가 하여튼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회 선배가 끌고 가서 술을 너무 먹여가지고, 그래서 교회 랩넌트 선배가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이 끊겼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처음에는 연락이 끊겼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목사님 혹시 아시냐 이래가지고 모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뭐 생방불명된 거지. 알고 보니까 술을 너무 먹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뭐 필름은 완전 끊긴 거죠. 그럼 누가 데리고 갔냐? 교회 선배가 데리고 갔다는 거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화요 집회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랩넌트 아닙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도 이제 직접 가야 된다 하면서 새가족 수련회 가고, 독평을 가야지 왜 술집을 데려갑니까? 팀 사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게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이 무슨 타락방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우리 복음이 그런 정도 가치 없는 복음 아니잖아요.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뭐 수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가치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먹어라 하는 것도 복음 아니고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복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복음 저러려고 복음 얘기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회복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 복음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마탱이 가는데 쓰면서 무슨 율법 같은 소리 하냐 복음인데 하는데 그 복음을 낭비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만났을 땐 유대인에게, 헬라인 만났을 땐 헬라인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땐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잖아요. 집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팀사역해줘야 됩니다.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쓰도록 할 것이냐, 고3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집중 훈련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불합격자는 진압 부분을 두고 신행수 목사님 직접 메시지 주실 거니까 이거 세팅할 겁니다. 또 합격자는 합격자 나름대로 메시지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파송 전 집중훈련 해서 대학부로 올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대학부하고 연합사역으로 갑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고3 선생님들은 뭐 2년 동안 한다 생각하시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새로 올라오는 랩런트들도 우리가 돕고 섬기지만, 특히 진짜 파송한 고3 랩런트를 이제 대학부 보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부모님들도 이제 뭐 대학 보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중요한 현장을 놓친단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은 대학은 더 이상 이제 대학은 정말 뭐 끝 중에 끝입니다. 완전 재앙지대예요. 여기를 내보내면서 그냥 맨몸으로 내보낸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우리는 대학부와 같이 붙어가지고 고3 랩런트들이 대학부의 주역이 되고 교회의 주역이 되고 전도자 되도록 세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고1, 고2 랩런트들이죠.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운동 시스템입니다. 지금 다 들어와야 되는데 다 못 들어오고 있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 시스템에 전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별 다락방 세팅한 것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반별 다락방 계속 뛰시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인 이유가, 모든 랩런트가 한 번은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중에 개인 양육을 한다, 아니면 주중에 뭐 지역 다락방을 한다, 주중에 다른 부서 아니면 교구에서 다락방 해준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하고 있는지는 자꾸 점검이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그게 점검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듣는 시간 없이 일주일 내내 주일날 고등부 예배 드리는 한 번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에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애들 다 놓치는 겁니다. 애들 다 죽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어라. 이번 주 강단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칠 각오를 하면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들을 시간은 빼앗아 와야 됩니다. 메시지 듣는 시간은 빼앗아 와야 돼요. 애들 바쁘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30분 못 내겠습니까? 우리 백전사님 하시는 다락방 아마 30분 안 넘으실걸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별 다락방 할 때 20분, 30분입니다. 너무 필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30분인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20분 안에 끝납니다. 20분을 아이들이 시간 못 낼까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앉아서 똥 싸면서라도 20분은 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랩런트들 화면 안 켜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다니까요. 아이들한테 핑계를 허락해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되긴 뭐 안 됩니까? 일주일에 30분 내는 거 왜 못합니까? 다 같이 맞춰야 된다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솔직히 그건 인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안 맞다면 딴 시간 가면 되잖아요. 다른 반에 붙어도 되고, 안 되면 1대1로 따로 만나도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개인 양육하고. 우리 백천도사님도 개인 반별 다락방 못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따로 다 만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별 다락방 시간 안 된다 하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걔는 이거 안 되겠던데요, 이렇게 해서 방치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캠프 신방 해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반별 다락방에 시간이 안 맞는데 다른 애들은 다 그 시간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 시간에 안 돼서 결국 못 들어가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본인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반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고1, 고2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고3 때 되어서는 늦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거 해줘야 되겠죠.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것을 두고 전략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찾고 전공 찾았다 하면 그 전공을 위해서 전문인들도 만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등부에서는 특히 해줘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두고 수시로 수시 전형을 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전공 딱 찾아가지고 달란트 찾아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뭔가 그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막 완전 입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고3 그 대학생 때 바로 고3 담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로 할 때 랩런트들이 또 뭐 가정도 어렵고 막 학원이나 이런 데 갈 형편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입시를 치를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제가 쓴 자소서를 가지고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 나오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뭐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뭐 경험 중에서 뭐 이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야, 너 무슨 책 감명 깊게 읽었어? 그러면 라임 오렌지 나무요? 뭐라 그래?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썼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애들하고 같이 막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막 애들은 그거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 끝나고 나서 자소서 잘 써서 대학 잘 연대를 붙은 그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대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되냐? 자소서에 엄청 뻥튀기를 쳤다. 자기가 어릴 때 딱 한 번, 단 한 번 라디오를 뜯어본 적이 있다. 고장을 냈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라디오 뜯었대. 근데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포장을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쪽에 이제 예비되어 가지고 모든 관심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경험, 모든 책 다 그걸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얘는 거기 관심 없거든요. 그 친구는 그냥 영화 좋아하고 그냥 뭐 저하고 비슷하게 크크하는 걸 좋아하는 뭐 유머 좋아하는 그런 친구. 근데 그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막 뭐 조금 이제 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좋은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자소서는 그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 해에 제가 랩런트들 다시 한번 또 고3을 맡았어요. 위에서 기도하는데 또 이제 어려운 친구 만났거든요. 자소서 쓰는데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어릴 때 경험 뭐 했냐 이런 거 해가지고 야, 너 뭐 경험 없냐 이러고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잘랐어. 그리고 뭐 좀 그림 그리는 친구니까 미술 이쪽 전공이니까 혹시 뭐 어디 그림 그려본 거 없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뭔가 그림, 미술, 예술적으로 돼 있는 걸 요만한 거 있으면 엄청 키워줬다니까요. 작품을 조금 남겨봤다 이러면 그거 가지고 엄청 막 역사 일으킨 거죠.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자소서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한예종을 합격했다니까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래가지고 지금 네덜란드에 가 있어요. 그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로. 거기서 왕립 아카데미의 작가로 활동하면서 유럽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체험해보고 나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주고 모르겠어요. 뭐 좋은 선생님들 많고 우리 장로님 같은 귀중한 선생님들은 다 해주실 텐데 근데 많은 현장에서 불신자 선생님들이 그런데 관심 없는 경우 많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다 못 챙겨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원에서 해주겠지 하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원을 못 다닌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상담하고 신방하는 전도 캠프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현장 가야 돼요. 반드시 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남았는데요. 혹시라도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내가 맡은 랩넌트 현장에 가본 적 없다 하시는 분은 남은 40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기 뻘쭘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백전사님 저 불러주세요. 같이 가면 되고. 그리고 시간 안 맞으면 여러분들 혼자 가셔도 됩니다. 가가지고 뭐 메시지 안 해도 돼요. 밥 사주셔야 돼요. 제일 맛있는 걸로 밥 사주면. 전에는 이제 집합금지 이래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꾸 우리 현장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이러면서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고등부 안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고 실천되도록 요게 이것하고도 다 연결되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랩런트들 중에서 작가 이쪽으로 꿈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글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께서도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어릴 때 문예지 이런 거 무슨 문학의 밤 이런 거 교회에서 했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서 시를 막 썼다니까요. 써가지고 이제 그림 붙여가지고 전시도 하고 낭송도 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저는 조금 큰 교회였는데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지를 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사람들이 이제 중학생들인데 글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 글 모아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주는 그 정도지만 그래도 회지를 만들었었거든요. 문집을 만든 거죠. 거창하게 하진 않더라도 랩런트들이 만약에 다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바쁘니까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걸 자기의 스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예비 고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중등부와 연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고요. 훈련 스케줄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뜬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올라오는데 1월 되면 바로 청소년 수련회거든요. 올해 청소년 수련회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덕평에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당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한 학년 올라왔는데 적응하기도 전에 누가 누군지도 알기도 전에 수련회를 가니까 제대로 수련회에 이게 이제 그 인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학년 이제 부서 바뀌면서.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 당장 한 2주 지나면 청소년 수련회인데 보통 1월 둘째 주, 셋째 주 이 정도, 보통 둘째 주잖아요. 그러면은 딱 2번 봤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등록은 또 빨리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 스케줄에 빠져버리니 아이들이 정착이 안 되고 중간에 쓱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중간에 샌단 말이에요. 훈련 스케줄에서부터 세워버리니까 나머지 인도를 못 받아요. 반드시 본부 훈련의 흐름을 타도록, 그러면서 우리 고등부 자체 훈련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체 훈련을 중등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고등부에서 미리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내년 교사 시스템을 미리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에 고1로 올라올 친구들이 미리 담임 선생님과 12월부터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되면서 청소년 수련회 갈 때는 이미 서로가 잘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중등부에서 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갱신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들을 잘 간수하면서 새 틀로 갈 수 있도록,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지금부터 기도 캠프를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미리 싸우는 것입니다. 40일 집중. 고3, 고1, 고2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40일 동안 우리는 이 랩넌트들을 위해서, 특히 올라올 고1 랩넌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랩넌트가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교회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문성 발견돼서 전문화되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세계화로 이끄시고 복음화로 연결시켜 가실 거거든요. 이 여정을 두고 우리는 내년에도 같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7대 여정을 두고 반별로 소수집중 훈련을 했죠. 내년에는 또 메시지 나오는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랩넌트에게 반드시 개인화하면서 훈련 속으로 이끄는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교사 시스템이요. 신규 교사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랩넌트를 책임지는 단계에서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시간을 낭비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시스템으로 굳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죠. 당장 저 자신부터도 그랬고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져서 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랩넌트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공동체 시스템 되도록 함께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례도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규 교사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는 함께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사 미션업 때 얼굴 켜는 규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교사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신방 캠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었던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당장 교육자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랩넌트 살리기 위한 공동체 돼야 되니까 이것을 두고 한 팀으로서의 교사 시스템, 이 중요한 랩넌트들을 도와야 되는 한 팀으로서의 교사 시스템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다가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이번 주간 그리고 내년 한 해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에 말씀 붙잡고 미래를 두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 속에서 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시고 시대 살리는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메시지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이 메시지로 말미암은 응답과 증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9가지 세팅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주의 제자 되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 우리의 의논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